광이란 게 참 이상하죠. 닦으면 빛나지만 오래 가진 않아요. 사람 마음도 그렇더군요. 난 평생 구두 밑에서 살았어요. 비 오는 날엔 물 닦고 눈 오는 날엔 먼지 털고 낡은 구두가 새 것처럼 빛나면 그게 내 하루의 보람이었죠. 딸 지은은 그런 나를 부끄러워했어요. 결혼식 날 난 손에 봉투를 꼭 쥐었죠. 한 장 한 장 모은 돈이었어요. 지은의 웃음이 그날따라 낯설었어요. 사위 태식이 내 어깨를 툭 치며 말했죠. 아버님, 이제 편하게 사세요. 말은 따뜻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지은의 전화는 짧아졌고 목소린 멀어졌죠. 아빠, 요즘은 손님 오면 그냥 가게로 오라 해요. 우리 집엔 이웃 눈치가 좀 있어서요. 그 말 속엔 냄새, 그 단어가 숨었어요. 그날 밤 나는 구두 상자 위에 앉았죠. 광양 냄새가 코끝에 밴 채로 고무줄을 당겼다 놓으며 허공을 봤어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 같았어요. 딸의 집엔 향수 냄새가 났겠죠. 나는 구두약 냄새를 닦아내도 지워지지 않았어요. 비가 오던 밤이었어요. 마지막 손님 구두에 광을 내고 가게를 닫으려는데 바닥 밑이 딸깍하고 꺼졌어요. 구두 상자 밑에서 먼지 낀 노트 하나가 밀려나왔죠. 손때 묻은 표지, 낯익은 글씨. 태신그룹 초기 집행, 특별 지급. 숨이 턱 막혔어요. 이건 내 글씨였어요. 서랍 깊숙이 넣어둔 기억 하나가 돌아왔어요. 30년 전 회사 창립 때 숫자 정리하던 밤들. 나는 단순한 격리였죠. 하지만 그 숫자엔 회사의 뿌리가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뿌리는 썩어 있었어요. 나는 한 장 한 장 넘겼어요. 이 금액, 이 이름, 이 도장. 손끝이 떨렸어요. 누군가 이걸 찾고 있겠구나. 누군가는 이걸 절대 세상에 못 나오게 막겠지. 창밖에 번개가 번쩍였어요. 나는 그 노트를 품에 안았어요. 광양 냄새와 잉크 냄새가 뒤섞였어요. 희미하게 손이 떨렸어요.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광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가게 셔터를 올렸어요. 비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죠. 광약통 옆에 노트를 세워두고 물을 끓였어요. 손님이 오기 전 커피 한 잔은 나만의 의식이었어요. 문이 열리고 낯선 남자 둘이 들어왔어요. 정장, 번들거리는 구두, 낮은 목소리. 박만호 씨 되시죠? 그 말 한마디에 등줄기가 서늘했어요. 명함엔 태신그룹 재무실. 불편한 기록은 오래 보관하면 좋지 않습니다. 저희가 안전하게 보관해 드리죠.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내 손으로 쓴 겁니다. 남의 손에 맡길 생각은 없어요. 그들의 미소가 얇게 찢어졌어요. 점심 무렵 또 한 명이 찾아왔어요. 이번엔 젊은 여자였죠. 박만호님 맞으시죠? 최은아 기자입니다. 조용한 목소리였어요. 혹시 초기 집행이라는 단어 그 노트에 적혀 있나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은하는 내 손을 봤죠. 이 손으로 쓰신 거잖아요. 진실을 밝히는 건 누군가는 해야 하잖아요. 그녀의 눈빛이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하지만 겁이 났어요. 딸 생각이 났죠. 혹시라도 다칠까봐. 해질 무렵 지은이 찾아왔어요. 화장기 짙은 얼굴, 새 가방. 아빠, 태식 오빠가 그러는데. 그 노트 그냥 버려요. 다 옛날 이야기래요. 괜히 들고 있으면 위험해요. 그 말이 이상했어요. 위험이라는 단어가 내 가족 입에서 처음 나왔거든요.
태식이가 그러더라. 회사도 곤란하대. 아빠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나는 묵묵히 구두를 닦았어요. 지은아, 돈은 다쳤다 낫는 상처지만 양심은 한번 찢어지면 못 끼워. 지은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아빠, 세상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그 말이 참 멀게 들렸어요. 그녀가 돌아서며 말했죠. 이건 마지막 부탁이에요. 그 노트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마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비보다 서늘했어요. 밤이 깊었어요. 나는 구두약 뚜껑을 닫으며 노트를 바라봤어요. 초기 집행 4글자가 조명 아래서 반짝였죠. 손가락 끝이 검게 물들었어요. 내가 평생 닦아온 건 구두였지만 이젠 세상의 먼지를 닦을 차례였어요. 누구는 말했겠죠. 괜히 나섰다 망한다고. 그래도 괜찮았어요. 이제 내 인생 잃을 게 없었으니까요. 창밖에 바람이 불었어요. 간판이 흔들렸어요. 만호 구두방. 낡은 글씨가 유난히 또렷했어요. 나는 불을 끄고 노트를 품에 넣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내일 한 번만 더 닦자. 이번엔 구두가 아니라 진실을. 아침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어요. 골목엔 김이 피어오르고 내 손끝엔 어제 닦던 구두광이 남아 있었죠.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노트를 꺼냈어요. 표지에 금색 글씨가 낡은 듯 반짝였죠. 태신그룹 초기 집행. 이제 내 손 안에 있는 이 장부가 누군가의 죄보다 무거워졌어요. 문이 열리고 2 남자가 들어왔어요. 정장, 명함, 낮은 목소리. 박만호 씨 안녕하십니까? 한 사람은 고개를 숙였고 다른 사람은 눈을 들지 않았어요. 그 기록 불편하실 겁니다. 저희가 대신 보관하죠. 적절한 보상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들의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내 손으로 쓴 겁니다. 남의 손에 맡길 생각은 없어요. 그들의 미소가 사라졌어요. 세상에는 몰라야 편한 것도 있습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문이 닫히자 바람이 들어왔어요. 손끝이 식었어요. 점심 무렵 다른 손님이 왔어요. 작은 목소리, 차분한 눈빛. 박만호님 경제지 최은하 기자입니다. 그녀는 내 앞에 앉아 조용히 물었어요. 혹시 초기 집행이라는 단어 그 노트에 적혀 있나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내 손을 보더군요. 이 손으로 쓰신 거잖아요. 진실을 밝히는 건 누군가는 해야 하잖아요. 그 말이 마음을 쳤어요. 양심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눈에서 비처럼 흘렀어요. 나는 커피를 내려놓고 물었어요. 진실을 밝히면 누가 사나요? 은하가 미소 지었죠. 죽는 건 두려움이고 사는 건 용기예요. 그녀가 떠난 뒤 내 마음은 고요하지 않았어요. 노트를 열었다 닫았다. 손끝이 계속 떨렸어요. 밤이 되자 문이 다시 열렸어요. 딸 지은이었어요. 새 가방에 향수 냄새가 났어요. 아빠, 그거 그냥 버려요. 그 노트 때문에 일 커질 거예요. 태식 오빠가 그러는데 그건 단순한 오해래요. 괜히 들고 있으면 위험해요. 그 말이 내 귀를 때렸어요. 위험. 딸의 입에서 그 단어를 듣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아빠, 우리 믿어요. 회사가 곤란해지면 다들 힘들어져요. 나는 묵묵히 구두를 닦았어요. 솔질 소리만 들렸어요. 그녀는 내 손을 붙잡았어요. 아빠, 제발 그냥 내버려둬요.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지은아,
돈으로 만든 빛은 오래 못 가. 양심은 닦을수록 빛이 나. 지은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그녀가 한참 나를 보다가 돌아섰어요. 문 닫히는 소리가 서늘했어요. 나는 의자에 앉아 노트를 다시 펼쳤어요. 펜 자국이 아직 살아있었어요. 그 글씨는 내 손의 과거였어요. 이제는 그 글씨가 나를 증명할지도 몰랐죠. 창밖 가로등 불빛이 깜빡였어요. 구두광처럼. 세상은 여전히 어둡지만 나는 빛을 닦을 준비가 됐어요. 밤 공기가 무거웠어요. 골목 끝 불빛이 깜빡였죠.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전화가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어요. 박만호 씨죠? 다시 생각해 보시죠. 그 장부 불편한 일로 번지면 후회하실 겁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어요. 통화는 곧 끊겼죠. 나는 의자에 앉아 손을 떨었어요. 커피잔이 덜그럭 소리를 냈어요. 잠깐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금세 멈췄어요. 이제 무섭다고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은하 기자가 다시 왔어요. 그녀는 서류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죠. 노트에 적힌 일부를 확인했어요. 그 안에 90년대 비자금 흔적이 남아있더군요. 이건 누군가에게 위험한 증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세상에 나와야겠죠.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봤어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나는 짧게 대답했어요. 내 이름으로 쓴 거니까요. 지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빠, 왜 기자랑 만났어요? 태식 오빠가 화가 많이 났어요. 지금이라도 그만해요. 나는 한숨을 쉬었어요. 지은아, 사람은 한 번쯤은 진실을 위해 살아봐야 해. 그녀는 울먹였죠. 진실이 밥 먹여줘요? 그건 이상이야. 현실은 달라요. 나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래, 현실은 다르지. 하지만 현실을 만든 것도 진실을 숨긴 사람들이야.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왔을 때 가슴이 이상하게 편했어요. 밤이 깊어가고 밖에선 고양이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노트를 품에 안고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 오래된 공장 불빛이 보였어요. 초기 집행, 그 글씨가 불길처럼 타올랐죠. 다음 날 새벽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아버님,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문틈 사이로 익숙한 향수가 스며들었어요. 사위 태식이었죠. 그의 표정은 웃음인데 눈은 차가웠어요. 아버님, 괜한 일에 휘말리지 마세요. 그 장부는 세상을 어지럽힐 수 있어요. 나는 조용히 물었어요. 세상을 어지럽히는 게 그 장부인가? 그걸 쓴 사람들이냐? 그는 잠시 말을 멈췄죠. 아버님, 가족 생각 좀 하세요. 지은이 아버님 잃을까봐 무서워합니다. 그 말 속엔 협박과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나는 봉투를 내미는 그의 손을 봤어요. 두툼한 돈 봉투였어요. 이걸로 다 잊으시죠.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돈은 기억을 지우지 못해요. 그가 미소를 거뒀어요. 그럼 후회하지 마세요. 그 말은 칼날 같았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숨이 막혔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마음 한가운데에 불이 켜졌어요.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 노트를 펼쳤어요. 잉크가 번진 줄 사이로 이름 하나가 유독 눈에 들어왔어요. 오태식 재무팀. 손끝이 떨렸어요.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었어요. 하루가 다시 시작됐죠.
이제는 도망치지 않으려 했어요. 진실은 무겁지만 그걸 들어 올릴 손이 내 손이라면 나는 그 무게를 감당해 보려 했어요. 나는 구두를 닦았어요. 이번엔 유리처럼 빛이 났어요. 거울처럼 내 얼굴이 비쳤어요. 그 얼굴엔 겁 대신 결심이 있었어요. 비가 쏟아졌어요. 골목이 젖고 간판이 흔들렸어요. 그날은 이상하게 가게 문을 닫기 싫었어요. 누군가 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저녁 무렵 검은 차 한 대가 멈췄어요. 운전석 문이 열리고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님,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사위 태식이었어요. 그의 코트엔 빗방울이 맺혀 있었어요. 이렇게 찾아뵙게 돼 죄송합니다. 그는 말끝마다 웃음을 섞었어요. 장부 때문에 회사가 곤란합니다. 그걸 그대로 두시면 수천 명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어요. 착한 선택이 뭔지 당신은 알고 있나요? 그의 미소가 잠시 흔들렸어요. 착한 마음으로는 세상을 못 바꿉니다. 그는 봉투를 내밀었어요. 두툼하고 무거웠죠. 이건 감사의 표시입니다. 더 이상 손해보지 마세요. 나는 봉투를 밀어냈어요. 착한 선택은 돈으로 설명하지 않는 겁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바뀌었어요. 미소가 사라지고 목소리가 낮아졌죠. 그럼 아버님도 안전을 장담 못 하십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컸어요. 비가 세게 내렸어요. 창문이 덜컹거렸죠. 가게 불빛이 꺼질 듯 깜빡였어요. 그날 밤 뒤를 밟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우산 아래에서 무언가 반짝였죠. 골목 모퉁이, 자동차 경적 소리, 몸이 돌고 시멘트 바닥이 얼굴을 때렸어요. 숨이 막히고 시야가 흔들렸어요. 비와 피가 섞였죠. 눈을 감기 전 누군가의 구두굽이 보였어요. 비싼 구두, 어두운 색, 익숙한 광택. 눈을 떴을 때 병원 천장이 보였어요. 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옆에 최은아 기자가 있었어요. 누가 밀었습니까? 나는 대답 대신 노트를 내밀었어요. 이제 나 혼자 못 막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함께 막아요. 그 말이 희미한 비처럼 들렸어요. 비명 대신 위로처럼. 며칠 뒤 첫 기사 하나가 나갔어요. 태신그룹 창립 초기 자금 비리 의혹.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그날 이후 내 구두방엔 전화가 쏟아졌죠. 기자들, 전직 직원들, 그리고 낯선 협박들. 나는 노트를 열어 이름들을 확인했어요. 비자금 계좌 외주 지급, 특별관리. 눈이 한 곳에서 멈췄어요. 오태식. 내 사위의 이름이 거기 있었어요. 태식의 이름이 눈에 박혔어요. 손끝이 얼었어요. 노트를 다시 봤죠. 지급 서명, 금액, 계좌번호. 모두 그의 손 아래에 있었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장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름 옆엔 날짜가 있었고 그 날짜엔 내가 병원에 있었어요. 대신 서명할 사람이 필요했죠. 그가 그 자리를 채웠어요. 은하 기자가 내 앞에 서류를 펼쳤어요. 추적해봤어요. 이 계좌 오태식 명의로 흘러가요. 나는 숨을 들이켰어요. 그 사람은 내 사위요. 은하의 눈이 커졌어요. 그럼 아버님을 노린 이유가 명확하네요. 그 말에 머리가 멍했어요. 딸의 얼굴이 스쳤어요. 지은은 그를 믿었죠. 그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따랐어요. 나는 은하에게 말했어요.
이건 내 손으로 끝내야 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커요.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결심했어요. 밤이 내렸어요. 비가 다시 시작됐죠. 가게 불을 끄고 노트를 챙겼어요. 밖엔 낯선 차가 서 있었어요. 조수석에서 태식이 내렸어요. 그는 젖은 머리를 쓸어 넘겼어요. 아버님, 또 사고 치셨네요. 그 말이 싸늘했어요. 이제 이걸로 끝내시죠. 그가 내 앞에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협의서. 거기엔 내 이름이 찍혀 있었어요. 이 문서에 서명만 하시면 모든 게 조용히 끝납니다. 나는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비자금 부인. 이 한 줄이 내 양심을 찔렀어요. 태식아, 이건 내가 만든 거지. 그가 웃었어요. 세상은요, 깨끗한 사람보다 능숙한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 말에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그 능숙함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겠지. 그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아버님, 제발. 가족 생각 좀 하세요. 나는 노트를 꺼내 그의 가슴에 던졌어요. 이게 내가 버린 사람들의 피야.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의 표정이 무너졌어요. 이걸로 뭐가 달라지는데요? 나는 조용히 말했어요. 적어도 나는 내 얼굴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그는 돌아서서 빗속으로 걸었어요. 타이어가 물을 튀기며 멀어졌죠.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숨을 몰아쉬었어요. 심장이 크게 뛰었어요. 다음 날 아침 뉴스 속보가 떴어요. 태신그룹 비자금 실체, 내부 제보로 드러나. 화면에 익숙한 이름이 떴어요. 오태식 재무이사. 내 눈이 떨렸어요. 그의 얼굴이 뉴스 화면 속에서 얼어붙어 있었어요. 가게 문 앞엔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죠. 나는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제 손으로 쓴 걸 지킨 겁니다. 딸 지은이 뛰어왔어요. 눈이 붉게 부어 있었어요. 아빠, 왜 그랬어요? 태식 오빠는 오해해요. 나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지은아, 세상엔 오해보다 진실이 더 아픈 법이야. 그녀가 울부짖었어요. 그럼 우리 가족은요? 이제 다 끝났잖아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끝이 아니야. 이제부터 제대로 사는 거야. 창밖 비가 멈췄어요. 하늘이 조금 열렸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무거운 돌 하나가 조용히 굴러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가게 앞에 기자들이 사라진 건 이틀 뒤였어요. 그들은 더 큰 뉴스로 떠났죠. 그들의 플래시가 꺼지고 나서야 진짜 어둠이 찾아왔어요. 딸 지은은 집으로 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죠. 그녀가 남긴 메시지 하나가 전부였어요. 이제 우리 가족은 끝이에요. 그 문장 하나가 노트보다 무거웠어요. 심장이 조용히 쑤셨죠. 가게 안 공기가 납처럼 내려앉았어요. 밤마다 손님 없는 구두방에 앉아 마른 수건으로 구두를 닦았어요. 닦을수록 손이 떨렸죠. 닦아도 얼룩은 내 안에 남았어요. 그때 문이 열렸어요. 은하 기자가 들어왔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죠. 따님과 연락 안 되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은 씨가 태식 씨를 만나고 있어요. 그 말에 눈이 멈췄어요. 그녀는 진실을 믿지 않아요. 태식 씨는 당신이 질투해서 그를 모함했다고 말하고 있대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 사람 아직 아무렇지 않게 살아있단 말이에요. 은하는 침묵했어요. 하지만 곧 아닐 거예요. 그녀는 서류를 내밀었어요. 검찰에서 조사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내부에서 뭔가 막고 있습니다. 나는 한숨을 쉬었어요. 진실은 늘 느리게 오죠. 창밖으로 다시 비가 내렸어요. 나는 창가에 서서 젖은 거리를 바라봤어요.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걸었어요. 세상은 늘 그랬죠. 누군가 무너져도 누군가 울어도 아무 일 없는 얼굴로 지나갔어요. 밤이 깊어지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익숙한 번호였어요. 지은이었죠. 아빠, 나 지금 오빠랑 있어요. 모든 게 오해예요. 그가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장부를 조작했다고. 나는 가만히 숨을 참았어요. 지은아, 그 사람 믿지 마. 내가 아는 오빠가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요. 아빠가 그 사람을 몰라요. 그 사람은 나를 지켜줬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지켜준다는 말, 그게 제일 위험한 말이야. 그녀는 울먹였어요. 아빠, 나 혼란스러워요. 나는 낮게 대답했어요. 괜찮아. 혼란스러울 땐 멈춰야 해. 확신보다 무서운 게 틀린 믿음이야. 통화는 끊겼어요. 전화기 불빛이 꺼졌죠. 남은 건 빗소리뿐이었어요. 밤이 깊었어요. 휴대전화 불빛이 꺼지지 않았어요. 지은의 연락은 없었죠. 불길한 예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그때 문틈 아래로 봉투 하나가 밀려왔어요. 회장님이 보낸 겁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문을 열었지만 이미 아무도 없었죠. 봉투를 열었어요. 안엔 사진 몇 장이 들어있었어요. 지은이, 그리고 태식, 호텔 로비, 고급 레스토랑, 그리고 장부 복사본을 들고 있는 모습. 손끝이 떨렸어요. 그녀가 그걸 넘겼구나. 머리가 새하얘졌어요. 그날 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손에 든 사진을 구겨버리고 싶었지만 도저히 그럴 수 없었어요. 지은의 얼굴이 거기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구두방 문을 닫고 회사 앞으로 갔어요. 경비가 나를 막았어요. 출입증 없이는 못 들어갑니다. 나는 웃었어요. 난 이 회사의 창립 장부를 쓴 사람이야. 로비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어요. 그때 태식이 나타났어요. 깔끔한 정장, 여유로운 미소. 아버님, 이렇게 오시면 곤란합니다. 그 장부 어디 있지? 그는 천천히 다가왔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장부도 당신도. 나는 한 걸음 물러섰어요.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죠. 당신은 결국 착한 척하며 죄를 덮어온 사람입니다. 그의 말이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딸까지 끌어들이다니 정말 실망이에요. 지은은 건드리지 마.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는 코웃음을 쳤죠. 이미 건드린 건 당신이에요. 딸이 절 믿어요. 그게 증거 아닙니까? 그때였어요. 뒤에서 지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둘 다 그만해요. 우산을 든 채 젖은 머리로 서 있었죠. 아빠,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나는 말을 잃었어요. 태식 오빠가 말했어요. 아빠가 장부를 조작해서 회사를 무너뜨리려 한다고.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은아, 그건 거짓말이야. 아빠, 그만해요.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나 이제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때 태식이 다가왔어요.
지은의 어깨에 손을 얹었죠. 괜찮아요. 나 믿어요. 당신 아버님은 지금 분노에 휩싸인 거예요. 그의 손가락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오래 준비한 연기처럼. 하지만 그 순간 지은의 시선이 움직였어요. 태식의 주머니에서 무언가 반짝였거든요. 은색 USB. 그녀는 본 적이 있었어요. 그건 아버지가 늘 들고 다니던 장부의 디지털 백업이었어요. 지은의 눈이 커졌어요. 그거 아빠 거잖아요. 태식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는 급히 웃었죠. 이건 회사 자료야. 오해하지 마. 왜 당신이 그걸 갖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태식이 다가오려 했지만 그녀가 물러섰어요. 설마 정말 당신이.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래, 나야. 목소리가 낮고 거칠었어요. 그 장부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온 거야. 지은이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눈물이 흘렀죠. 아빠 말이 다 진짜였어요. 태식이 그녀의 팔을 잡으려 했어요. 넌 아무것도 몰라. 지금이라도 나한테 오면 돼. 그녀는 팔을 뿌리쳤어요. 이제 알겠어요. 당신은 나를 지킨 게 아니라 이용했어요. 순간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좋아. 그렇다면 당신 아버님처럼 후회하게 될 거야. 그 말에 나는 지은을 감쌌어요. 그만해라, 태식아. 그는 웃으며 돌아섰어요. 이제 끝났어요, 아버님. 비가 내렸어요. 그가 떠난 뒤 지은은 주저앉았어요. 아빠, 미안해요. 나 정말 바보였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착한 마음이 늦게 오는 것뿐이야. 그녀는 눈을 감았어요. 그럼 이제 우리 뭘 해야 해요? 나는 빗속을 바라봤어요. 이제 지키는 거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비가 멎은 아침이었어요. 거리엔 바람이 불었죠. 모든 게 잠시 멈춘 듯 했어요. 그 고요가 오히려 무서웠어요. 지은은 내 옆에 앉아 있었어요. 하얀 얼굴, 부은 눈. 그녀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나는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을 감쌌어요. 이제 우리 진실을 지키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아빠, 그 사람은 아직 자유로워요. 그래서 우린 움직여야 해. 나는 서랍에서 USB 하나를 꺼냈어요. 이게 마지막 복사본이야. 모든 증거가 여기 들어있지. 지은이 그것을 두 손으로 받았어요. 아빠, 무섭지 않아요? 무서워. 하지만 두려운 건 진실이 아니라 거짓이야. 그날 오후 우린 은하 기자를 다시 만났어요. 그녀는 서류 가방을 열며 말했다. 검찰이 내부 압력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방송국은 움직일 겁니다. 그럼 이걸 거기로 보내요. 은하가 눈을 빛냈어요. 결심하신 거군요. 그때였어요. 창밖에서 플래시가 터졌어요. 낯선 남자들이 문 앞에 서 있었죠. 박만호 씨, 경찰입니다.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모시겠습니다. 은하가 놀라서 일어섰어요. 이건 조작이에요. 남자들이 내 팔을 붙잡았어요. 지은이 소리쳤어요. 아빠, 잡아가지 마요.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나는 조용히 말했죠. 괜찮아, 지은아.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지하 주차장으로 끌려가며 나는 그들의 눈빛을 봤어요. 그중 한 명이 속삭였죠. 가만히 계세요. 그게 당신을 위한 겁니다.
목소리 익숙했어요. 태식의 부하였죠. 차 안 냄새가 비릿했어요. 어디론가 데려가고 있었어요. 창밖 풍경이 흐릿하게 스쳤어요. 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대로 끝내고 싶지 않았어요.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지은이 보낸 메시지였어요. 아빠, 나도 갈 거예요. 두렵지 않아요. 이제 알아요. 그 한 줄이 내 눈을 적셨어요. 차가 멈췄어요. 문이 열리고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어요. 태식이었어요. 아버님, 이렇게 다시 보내요. 그는 비웃듯 미소 지었어요. 진실이요? 세상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누가 더 큰 목소리를 내는지가 중요하죠. 나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목소리는 사라져도 진실은 남는다. 그가 코웃음 쳤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시겠다는 겁니까? 감옥보다 좁은 데서 살아온 인생이야. 그 말에 그의 표정이 멈췄어요. 끝까지 버티시겠다는 거군요. 끝까지 밝히겠다는 거지. 그는 눈썹을 찌푸렸어요. 그럼 당신 딸은요? 그녀까지 무너질 겁니다. 딸은 강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그 순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차 불빛이 골목을 비췄어요. 태식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야 이게? 은하 기자가 나타났어요. 마이크를 든 채로 카메라가 태식 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생방송입니다. 태신그룹 비자금 의혹 지금 현장에서 확인됐습니다. 태식의 얼굴이 굳었어요. 플래시가 번쩍이고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그가 카메라 쪽으로 다가갔어요. 불법 촬영이야. 당장 꺼. 하지만 은하 기자가 외쳤어요. 이건 공익 보도입니다. 지금 당신의 비자금 거래 모두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태식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의 입이 열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죠. 경찰이 다가왔어요. 오태식 씨 횡령 및 위증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가 외쳤어요. 이건 조작이야. 저 노인이 꾸민 함정이야. 카메라가 내 얼굴을 비췄어요. 나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건 내가 쓴 장부입니다. 거짓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향했어요. 그 중엔 지은도 있었어요. 눈물이 흐르고 있었죠. 그녀가 다가와 내 손을 잡았어요. 아빠, 이젠 믿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다. 태식은 경찰에게 끌려갔어요.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의 구두가 지늘게 묻혔어요. 그 광택은 이제 없었어요. 며칠 후 뉴스가 세상을 뒤흔들었어요. 태신그룹 비자금 내부 고발로 전면 수사. 화면 속에서 사람들이 말했죠. 한 구두 수선공의 용기 덕분이었다고. 가게 문 앞엔 꽃다발이 놓였어요. 작은 쪽지 한 장이 함께 있었죠. 당신의 광이 세상을 비췄습니다. 나는 미소 지었어요. 그 말이 내 평생 가장 고마운 말이었어요. 지은이 가게 문을 닫으며 물었어요. 이제 우리 뭐 할까요? 나는 구두 하나를 꺼냈어요. 이건 태식이 신던 구두야. 끝까지 닦아줄 거야. 그녀가 놀라며 물었어요. 왜 그런 걸요? 미움은 광을 잃게 하거든. 용서는 다시 빛나게 하지. 그녀는 조용히 내 옆에 앉았어요. 두 사람이 구두를 닦는 소리, 그게 하루의 마지막 소리였어요. 그날 밤 가게 불을 끄며 나는 생각했어요.
진실은 언제나 느리게 오지만 한 번 오면 사라지지 않는다고. 그리고 착한 마음은 결국 악보다 오래 남는다는 걸.